치매 초기 증상 5가지. 당신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던 그 습관이 사실은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치매 초기 증상 5가지와 예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치매, 왜 무섭고 중요할까요? 여러분,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치매는 단순한 기억의 상실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던 모든 요소, 내가 쌓아온 삶의 기억, 관계, 성격까지 서서히 빼앗아 가는 병입니다. 치매는 보통 노년기에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80세 이상으로 나이가 올라가면 그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 혹은 언젠가 나 자신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치매가 개인에게 미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건 큰 공포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치매는 개인의 병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의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돌봄 부담을 겪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인 고통이 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알아보던 부모님이 오늘은 너 누구냐? 하고 묻는 순간 자녀들은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 상실감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생활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가 어렵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환경 조정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치매 초기 증상 5가지는 바로 그런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너무 늦게 알아차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며 방치하다가 이미 중증 단계에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초기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더 오랫동안 웃으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기억력 저하.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망증은 깜빡 잊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이름이 순간 생각나지 않다가도 힌트를 주면 금방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기억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방금 밥을 드셨는데 10분 뒤에 오늘 밥 언제 먹냐? 라고 물으십니다. 엄마 방금 드셨잖아요 라고 대답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최근 기억부터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는 또렷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이나 오늘 있었던 일은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옛날 얘기는 잘하시는데 왜 오늘 일을 못 기억하실까? 하고 혼란을 겪게 되죠. 이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삶의 안정까지 위협합니다. 약을 먹었는지 잊고 또 먹거나
가스불을 켜둔 채 깜빡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가족은 환자를 혼자 두기가 무섭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여성 환자분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반복이 심해지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병원 검진을 받고 나서야 치매 초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기억력 저하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기억을 잃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바로 치매 초기 신호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음이니까요. 두 번째, 신호 언어 장애.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말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생각과 표현을 연결하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 라고 하며 단어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 이런 현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진행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말을 하려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해야 하고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까요? 65세 남성 환자는 평생 말수가 적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면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 대화가 끊기곤 했습니다. 가족이 오늘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거 있잖아 하며 끝내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족 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환자는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애는 환자에게 큰 좌절감을 줍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표현하려 해도 단어가 기억나지 않으니 불안하고 답답하죠. 이 과정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환자가 말을 떠올리지 못할 때 재촉하거나 다그치면 오히려 불안이 심해집니다. 대신 천천히 기다려주고 힌트를 주면서 말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밥, 국, 반찬 중에서 오늘 뭐 드셨나요? 처럼 선택지를 주면 환자가 훨씬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애는 단순한 말 문제를 넘어 치매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어를 잊는 횟수가 잦아지고 대화의 흐름이 자주 끊긴다면 반드시 전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판단력 저하. 치매의 세 번째 신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위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산이 서툴러지고 같은 물건을 반복 구매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쉽게 속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인데 왜 모르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건 환자가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와 전기입니다. 가스를 켜둔 채 있거나 전자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아침마다 전기포트를 켜두고 잊어버렸습니다. 물이 다 끓어 넘치고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가 나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판단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판단력 저하는 어떻게 다를까요? 건망증은 실수를 하고 나면 아차, 깜빡했네 하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실수를 반복해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두 증상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환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금전 관리나 서류 서명 같은 부분은 가족이 함께하거나 대리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가스 대신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인덕션을 사용하거나 전기기기에 타이머를 설치하는 식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환자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환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판단력 저하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병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 시공간 감각 이상. 치매의 네 번째 신호는 시공간 감각의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능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날짜를 헷갈리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묻고 달력을 보여줘도 잠시 뒤 또 묻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절을 혼동하며 심지어는 지금 있는 장소조차 헷갈립니다. 한 할머니는 겨울 한가운데 여름 원피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가족이 엄마 지금 겨울이에요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늘 다니던 길에서 방향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뇌의 해마와 두정엽 부위가 손상되면서 공간을 인식하고 방향을 잡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던 동네에서도 길을 헤매고 집안에서도 방을 헷갈리게 됩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채 추운 겨울 거리를 헤매다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노인 중 상당수가 치매 환자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환자를 혼자 외출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외출이 꼭 필요하다면 GPS 추적 기능이 있는 팔찌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집안 구조를 단순화하고 방과 화장실, 문에 큰 글씨로 표시를 붙여 길을 잃지 않게 돕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다 방향을 잃고 3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외출할 때마다 함께 나가기로 했고 집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공간 감각의 이상은 이제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성격 및 행동 변화. 치매의 다섯 번째 신호는 성격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훨씬 더 크게 체감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평생 온화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잘 내고 늘 다정하던 어머니가 가족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는 상실감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뇌의 감정 조절 기능도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는 가족을 향해 내 돈을 훔쳤지? 라며 억울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한 건데 의심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와 반대로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을 그만두고 친구 만나는 것도 피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과 우울감은 치매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성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늘 웃으며 손주를 돌보던 분이 작은 일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손주를 꾸짖었습니다. 손주는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은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야 이 변화가 치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를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라는 말은 오히려 상처만 줍니다. 환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맞서 싸우기보다 차분히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 기분을 환기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돌봄 부담이 커지면 서로를 원망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돌봄 계획을 세우고 지역 치매 안심센터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격과 행동의 변화는 치매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는 환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병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치매 예방법과 관리법.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정도만 걸어도 뇌 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 산책, 마트까지 걸어가기,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두뇌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강화해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에게 퍼즐과 미술 활동을 꾸준히 시켰더니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뇌 건강 식단으로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죠. 반대로 기름진 음식, 단 음료, 가공식품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삼겹살보다는 고등어, 과자보다는 아몬드, 탄산음료보다는 블루베리 주스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대화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치매 환자가 사회적 교류를 잃으면 증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따라서 친구 모임, 경로당 활동, 손주와의 놀이, 심지어 전화 통화 한 통화라도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 검진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만 66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치매 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매 관리와 예방법은 환자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함께 두뇌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생활하는 그 시간이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렸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점차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고 가족을 의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며 지금은 진행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답이다. 한 여성은 치매가 시작되면서 언어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 있잖아라는 말만 반복했고 모임에 나가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변화를 빨리 눈치채고 전문 클리닉에 연결하면서 지금은 미술 치료와 언어 치료를 통해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이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80대 한 어르신은 판단력 저하로 인해 큰 위험을 겪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해 집안이 연기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덕션과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고 가족이 반드시 동행하는 생활로 바꾸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작은 조치가 치매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매 초기 증상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력 저하, 언어 장애, 판단력 저하, 시공간 감각 이상, 성격과 행동 변화. 이 5가지가 반복되고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도 기억하시죠? 운동, 두뇌 활동, 건강한 식습관, 사회적 교류, 정기 검진. 이 5가지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두렵지만 두려움 속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늦추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